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 하루 쉬는 날이에요. 요즘 주식시장 변동성도 장난 아니고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많고, 이런 때는 저는 이제 어떤 책이나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글들, 이런 거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요즘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사주팔자 사주팔자 쪽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공부도 좀 하고 있고, 이런 쪽에 글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 눈에 띈 게 이겁니다. 호호당 김태규 선생이라고 요분이 계시는데, 요분이 자연순환 운명학이라는 걸 만들어냈대요. 본인의 어떤 이론 체계를 정립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분 글을 읽은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은 사계절로 구성이 돼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람의 인생에도 있고, 기업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 이론을 토대로 해서 지금 한국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나라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어떤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까지 예측이 가능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재미로 보시더라도 좀 도움이 되시긴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은 호호당 김태규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 본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호호당.com, 여기 주소 보시면 있는데, 이분의 이론, 제가 이분 글을 읽어보고 글 읽은 걸 정리한 게 지금 이 영상이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글 엄청 많이 쓰십니다. 1877개 지금 쓰셨는데, 글 쓰는 주제들이 대부분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제법 심도 있는 내용으로, 또 이해하기 쉽게 글을 잘 써주십니다. 그래서 전 1870개 가량 있는데 거의 다 봤고요. 아무튼 한 번씩 여러분도 심심하시고, 한번 호기심 삼아서도 볼만합니다. 내용들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방금 말했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년에 있듯이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의 운명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60년 주기로 해서 반복된다라는 게 이분이 발견한 어떤 이론입니다.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원리가 이거가 깔려 있지 않을까. 사람의 심리, 사람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죠. 잘 되면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안 되면 더 안 될 거야 라고 판단해서 더 안 하게 되는 그런 심리들이 모이고 모여서 개인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내고, 기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내고, 국가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원리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원리는 이 김태규 선생님 요분의 어떤 좀 전매 특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60년으로 봤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물론 더 큰 사이클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분 주장에 따르면은 이 한 사이클 1년이 그러니까 이 한 사이클이 60년이고, 각각 4계절이 있으니까 각 계절은 각각 15년이 되겠죠. 요거를 베이스로 이제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60년이라는 요 한 사이클 안에 24절기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요즘은 농사 안 지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어쨌든 예전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절기를 가지고 여기다 이제 부연 설명을 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석을 하는 게 어쨌든 이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론을 이렇게 갖고 와서 영상을 만드는 거는 나름 구체적인 설명과 해설이 있는데, 그게 다 말이 돼요. 어느 정도 말이 돼서 갖고 나왔고요.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 다른 어떤 사주팔자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어떤 미래 예측성 부분에 관해서는 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분의 이 절기 얘기하고 이 60년 사이클 얘기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성도 좀 생각보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께 갖고 나온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일단은 60년 사이클 있기 전에 이분은 360년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대요. 60년 사이클들이 6개가 모이면 360년이 되겠죠. 360년 사이클, 한국의 360년 사이클이 됩니다. 참고로 이 맨 밑에가 봄이에요. 맨 밑에가 입춘이고 맨 위에가 입추가 되겠습니다. 입춘이 뭐예요? 봄이 어떻습니까? 봄이면 와, 희망차고 활기차고
이게 아닙니다. 봄이 우리 지금에서야 희망차고 꽃이 피고 좋은 계절이지, 이 농사 지을 때 24절기를 기준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입춘이라는 건 사실 아직도 겨울이고, 어쩌면은 이제 슬슬 겨울에, 가을에 비축해놓은 먹을 것도 슬슬 떨어져가는 그런 안 좋은 암울한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입춘이 어떤 운명의 최바닥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입춘이 언제냐? 그래서 1904년이래요. 190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슬슬 이제 그 대동아 공영권에 어떤 싹을 틔우고,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먹는 게 1904년이죠. 한일 협약이 이날 맺어집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운세에서 최대로 안 좋은 때, 제일 안 좋은 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여기 있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알아보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여름에 와 있습니다. 여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나라는 2084년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 한동안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우리는 한국의 여름 사이클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봄에 태어났으면 좀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여름에 태어나서 뭐 여름에 살아가고 있어서 뭐 다행이다, 이런 얘기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60년 사이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다시 360년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1904년부터 해서 2084년까지는 180년이고요. 그죠? 360년이니까 절반하면 180년 해서 2084년이고.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봐야 될 건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60년 사이클의 입춘 바닥이 어디냐? 우리나라 최악의 시기가 언제였냐? 1964년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이 한국사 연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 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글씨를 키워서, 여러분들 이거 위키백과 들어가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한국사 연표라고 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겨울, 그러니까 겨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64년이 봄이라 치고 이쪽이 겨울일 텐데, 겨울 시기에 6.25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런 거 탈출했죠. 네, 어려웠을 때 6.25나 뭐 일제강점기 이런 시기가 있었고, 이거 지나서 64년에 봄이 온 겁니다. 자,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3공화국 발족하면서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63년 12월 17일인데 어쨌든 64년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춘 부근에 일어난 일이다. 64년 부근에 일어난 일이다. 자, 그래서 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 뒤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봄이 79년까지라고 이분이 그러시는데 15년이죠. 15년간 봄인데 이 시기에 뭐 해야 되나요? 씨 뿌려야 되죠. 앞으로 한 해 장사를 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 시기에 뭘 했나요? 이 시기에 보면 64년에 울산 정유공장, 이게 아마 지금 S-오일일 이게 아마 S-오일일 거예요. 그리고 이때 월남 파병 갔죠. 64년에 월남 파병 가갖고 군인들이 달러를 벌어봤죠. 그리고 뭐 66년에 인천 제철 공장, 그리고 요거 보시면 하여튼 굵직한 공장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중화학공업의 기초가 64년에서 한 70년 사이에 대부분 다 닦였습니다. 뭐 쌍용 시멘트 요런 거 만들어지고, 호남 정유공장, 이거 GS 칼텍스죠. GS 칼텍스가 69년에 만들어지고, 뭐 경인고속도로 69년, 경부고속도로 70년. 대충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진짜 지금 현대사회에 씨를 뿌렸다고 할 만한 일들은 대부분 이 봄쯤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씨를 뿌리고 나서 79년부터 여름이 됩니다. 여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봤을 때 여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만한 사건은 85년도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80에서 한 84년, 5년, 6년 요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저호황이 있었죠. 그때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서 노태우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아마 그때일 겁니다. 여기 있죠. 예, 83년, 84년 뭐 이럴 때, 87년 민주화 항쟁 이럴 때, 요때가 우리나라의 한참 여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88년에 88 올림픽이었죠.
여름에 한복판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약간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름과 이 서울 하계 올림픽 좀 약간 이미지가 맞는 것 같아요. 한여름에 어쨌든 그래서 서울 올림픽을 했습니다. 이 여름 시기에 어쨌든 삼저호황이라는 뭐라고 할까 뜨거운 햇살이 내려가지고 여기서 뿌려놨던 우리나라의 씨들이 여기서 자란 거죠. 삼저호황을 먹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94년에 드디어 가을이 됐어요. 94년에 가을로 돌아왔습니다. 가을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뭐 햇살이 따가우면서 뭐 수확하고 그런 일들을 겪어야겠죠. 어, 근데 가을이 될 쯤 되면은 이렇게 한 번씩 태풍도 오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태풍도 오고 장마도 오고. 제가 알기로 가을 입추 지나고 나서 장마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마철이 IMF였습니다. 97년도. 97년 IMF가 잠깐 와갖고 장마철에 장마를 좀 세게 맞았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IMF 구제금융 신청한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수학철이 됩니다. 수학철. 수학철은 언제냐? 입동 직전이겠죠. 겨울 되기 직전에, 겨울 입동 직전에 상강 직전에 한로나 추분 정도쯤에서 아마 수확을 할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추석이죠. 추석 때가 아마 여기쯤 될 겁니다. 그때 자리에서 사실 그때 주가를 보시면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그때 2006년, 7년, 8년 해가지고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던 그때 타이밍 아시죠? 그때 뭐 제철이니 뭐 자동차니 화학이니 정유니 뭐 증권업이니 건설업이니 뭐 안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사실상 뭐 단군 이래 뭐 최고의 호황을 누렸죠. 조선소 앞에서 뭐 걔가 뭐 돈다발을 물고 돌아다녔다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 심리적으로도 사실 그때가 가장 좋지 않았나 싶어요. 2006년 아마 노무현 대통령 정도일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 사회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웰빙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때가 확실히 가을 어떤 수학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됐어요? 이제 2008년, 2007년도쯤에 슬슬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강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나서 2009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겨울이 찾아온 겁니다. 겨울이 찾아왔죠. 예. 지금 현재는 어디냐? 지금 현재는 2020년이니까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거의 뭐 대한, 소한 요 정도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24절기로 봤을 때, 이 24절기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뭐 대한이나 소한 요 정도쯤에 와 있습니다. 2022년이 다시 봄이거든요. 2022년이 입춘이니까 입춘 직전 뭐 대한이나 소한 정도에 지금 우리나라는 와 있습니다. 대한이네. 대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대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분의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안 좋은 일이 뭐 일어날 수도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시련은 조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그래서 이분의 얘기죠. 자, 생각을 해보시면 그나마 지금은 대한이지 않습니까? 대한, 소한 여기쯤인데 그나마 지금은 가을에 수확해 놓은 걸로 먹고 살만 한 계절이 그나마 지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릿고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가 언제예요? 한 5월달, 6월달 정도. 봄에 힘들죠. 요때 이제 우리가 그 지난 가을에 추수해 놓은 거,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그때 뭐 포스코니 뭐 이런 대기업들이 성과 좋았는데 요때 쌓아놨던 거 지금까지 쭉 까먹고 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시 여기서 씨를 잘 뿌리면 한국은 또 한 바퀴가 잘 돌아가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위치는 한겨울입니다. 한겨울. 가장 춥다고 하는 소한이나 대한 거기 아마 어딘가일 거예요. 한국은 이렇고요. 참고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2013년이 바닥이었다고 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시면은 5년 전이 2008년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참고로 그 제가 알기로 소한이었을 겁니다. 소한 자리에서 저기 금융위기가 왔고 이보다 한 여기 소설 정도 자리에서 2001년 여기 자리에서 9.11 테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동이 여기죠. 입동이 그러니까 입동이 몇 년이었지? 여기다 15를 빼면은 입동이 98년이었습니다. 아니 참
네, 입동이 98년, 미국은 98년에 입동이 시작돼서 9.11 테러 맞고 2008년 금융위기 맞으면서 어려웠다가 2013년부터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청명 이 정도에 와 있겠네요. 그죠? 청명 이 정도에 와 있으면 아마 2023년 청명과 추분 정도 사이에 와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은.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미국은 앞으로 계속 좋겠죠. 이제 미국이 봄이라서 어려웠던 건데 조금 더 지나면은 미국의 전성기인 여름 가을이 남아 있으니 아마 우리가 주식하는 내내 미국의 눈치만 또 계속 평생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요. 중국도 알아봐야 될 텐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이 호호당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2028년이 입춘 바닥이래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서 추출해서 들어가 보면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가 중국이 가장 잘 나갔던 때, 요때가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때와 같이 가을 수확하는 계절이었던 겁니다. 이때 베이징 하계 올림픽이 열렸었죠. 예, 우리 많이 벌었다, 우리 돈 좀 벌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베이징 올림픽 전 세계에 자랑하는 거죠. 우리 돈 벌었으니까 니네 베이징 와서 좀 놀아봐, 이렇게 한 게 베이징 올림픽인 것 같은데 그때가 우연찮게도 한로였다. 우연찮은지 필연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때가 한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은 동지에 와 있습니다. 한겨울이에요, 한겨울. 호우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2021년쯤에 중국 경제가 붕괴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뭐 20년인지 21년인지 뭐 하여튼 그맘때쯤 경제가 붕괴가 된다고 보고 계십니다. 자세한 근거는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한 근거는 여기 홈페이지 희낙낙 호호당 여기 써있는 요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참고로 2015년이 입춘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1985년 가을, 요때가 가을이라고 하네요. 85년쯤에 역산하면 이때가 가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미국하고 우리 엔화 가치 좀 어떻게 해줄게, 엔화 가치 니네한테 유리하게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엔화 강세를 인정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죠, 가을에 플라자 합의해주고 89년까지 어마어마한 증시의 버블이 끼고 부동산 버블이 끼다가 그때부터 겨울이 왔죠. 이제 버블이 끼고 박살나가지고 지금까지 골골골골골 하다가 이제 드디어 2015년에 입춘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일본은 슬슬슬슬 이제 씨 뿌리는 시기가 와가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이렇게 일본 정치권이나 뭐 경제나 이런 하는 꼴을 보면은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지만은,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일본은 우리가 요즘에 하는 짓이 이상하다고 해서 우습게 볼 상대는 결코 아닙니다. 그죠? GDP 2위인지 3위, 2위는 아니구나. 어쨌든 GDP가 그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여전히 큰 나라예요. 이빨이 빠졌다 하더라도 호랑이는 어디 안 가는 법입니다. 여전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나라이긴 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은 힘든 때지만 조금만 있으면 그들의 다시 부상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호호당 선생님의 이론에 따르면요. 그래서 일본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조심해야겠죠. 일본은 지금까지 역사상 자기네들이 먹고 살만하면 침략을 일삼고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일으키기로 유명한 게 일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북한에 관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2020년 9월에 북한이 붕괴가 된다고 합니다. 본인 주장에 따르면요, 김일성이 사망하는 그 연도를 본인이 맞췄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뭐 반쯤 믿고 반쯤 안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분이 이렇게 2020년 9월에 북한이 붕괴가 된다고 하니까 솔직히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계산을 해서 북한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근거는 글에는 안 써놨지만은 근데 어쨌든 뭐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 보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은 거의 이제 식물인간 상태인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보면 뭐 미국 군용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했는데도 북한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얘기도
어젠가 이틀 전인가 좀부터 슬슬 흘러나오고 있고, 어쨌든 북한 쪽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 예전에 타노 스님이라고 유명한 분 아시죠? 이분이 얘기한 통일의 시기가 여자 임금이 나오고 나서 3에서 4년 정도 후에 통일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자 임금이 나왔다가 금방 탄핵이 돼 버렸죠. 여자 임금이. 아무튼 탄핵이 된 건 2017년입니다. 여자 임금 이후 3에서 4년이라고 했으니 2020년에서 21년, 탄원 스님의 얘기하고 이 호호당 아저씨의 얘기하고 호호당 선생님의 얘기하고 상당히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민방위입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어쨌든 이거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보기 편하게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보시면은 뭐 강좌 안내, 상담 안내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메일도 보내보시고 해서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이분의 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뭐 사주팔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시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제가 주식시장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봄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어쨌든 주식시장하고는 그렇게 단기적인 흐름하고는 큰 상관이 없이 움직이긴 합니다. 주식시장은 이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론하고 주식시장을 대입을 해봤는데, 뭐 반드시 뭐 겨울이라고 주식이 떨어지기만 하고 반드시 여름이라고 오르기만 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단기적인 흐름은 어쨌든 지멋대로 갈 수 있다 라는 거는 어쨌든 아시고, 여기다가 막 이 이론에다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대입해서 보는 것보다도 그냥 이런 건 일단 가볍게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정도로 이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좀 너무 좀 두서없이 얘기했나 모르겠는데요. 전할 얘기는 다 전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잘들 쉬시고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